예, 서울 지역 자사고 13곳과 인천 지역 한 곳의 재지정 평가 결과가 잠시 후 발표됩니다. 일부 자사고의 지정 취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당 학교와 학부모들은 한 학교라도 취소되면 공동 대응하겠다고 경고해서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반복되는 자사고 폐지 찬반 논쟁으로 교육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잠시 후 11시에 서울시 교육청 그리고 인천시 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예. 서울시는 13곳이 대상이고 인천은 그렇습니다. 한 곳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교육계에서 과연 몇 곳이 살아남을지 여러 가지 이제 지금 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기준 가지고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서울교육청이 어떻게 발표할지를 지금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런데 양쪽에서 다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사고 교장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라도 탈락하게 되면 공동 행동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음장을 놓고 있는 상황이고 예. 또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에 자사고 폐지가 잘 되지 않으면 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울교육청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정하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 내놓은 어떤 그 기준 아니라고 하면 7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예. 전주만 사실 지난번에 80점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는데 서울시 교육청도 70점 미만의 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왜냐하면 자사고들이 5년마다 한 번씩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 평가를 받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사고는 교육 커리큘럼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제도라든지 아니면 정책 이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맡겨놨거든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교육청에서 관리 감독을 안 하게 되면 이게 교육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5년마다 한 번씩 이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이번이 이제 그런 5년마다 한 번에 돌아오는 것인데 사실 자율형 사업고를 처음 만들었을 때 취지하고 지금 현재 운영되는 어떤 그 방식하고 약간의 괴리가 있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울교육청에서 조금 더 좀 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취소 기준을 잠깐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취소 기준이 전북은 80점이에요. 네, 그랬었죠.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취소 결정 이런 점수를 좀 매기게 되나요? 평가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 항목 있죠.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기준이었냐면 사회통합형 전형 이런 게 있어요. 사회통합형 전형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정 부분의 퍼센테지, 입학 학생의 퍼센테지를 정해놓는 거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 교육 커리큘럼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지난번에 이제 전주 성산고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사회통합형 전형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됐었고 그것이 실제 청문 과정을 어제 했거든요. 청문 과정에서 이 문제가 가장 논란이 됐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떨어진 점수가 0.31점인가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떨어진 점수보다 실제 그 아까 말씀드린 사회통합형 전형에서 점수를 5점 만점인가 4점 만점이 1.5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벌써 2점, 3점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만약 거기서 만점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 떨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이라고 한다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 통합적인 어떤 행동을 하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자율형 사립고 같은 경우에는 학비가 1년에 보통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일반 가정에서 사실 학생을 보내기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돈 많은 사람들이 부의 대물림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는 거 아닌가 비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가능한 한 사회통합형 어떤 전형들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고 그 부분이 이제 논란이 돼가지고 지난번 전주에서는 그런 논란이 있었고 이번 서울에서도 아마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실제 교육부에서 전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육 커리큘럼에 실제적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감사 부분과 관련해서 저게 이제 자사고에서는 좀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상산고 같은 경우는 이 감사 기간이 좀 잘못됐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사 부분은 총체적으로 특정 기관에 대해서 어떤 기관에서 한 걸 또 보고 감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감점이 되면 이게 이제 총점에 반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사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로 잡느냐 아니면 특정 기간을 잡느냐 하는 문제인 건데 사실은 그 5년이란 기간 동안을 전체로 다 보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교육청 입장에서도 감사 기간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그 전체 기간에서
또 감사 기간이 정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해지는 기간은 사실은 그 학교에서 요청하는 기간보다는 교육청에서 보고 싶은 기간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요청하는 기간에 감사 기간을 보게 되면 사실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보게 되니까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감사 기간의 문제도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느 시간에 언제 가서 보더라도 제대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뭐 집단 반발 불가피할 것 같고 후유증 상당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교육 당국은 뭐 여기에 대한 좀 대비를 좀 하고 있다고 합니까? 지금 현재 교육당국 입장에서는 만약에 반발을 하더라도 예. 실제적으로 그거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교육부도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원래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70점 미만이 되게 되면 이제 취소를 결정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청문 절차를 걸치게 됩니다. 청문 절차에서 제대로 청문이 돼서 만약에 바뀔 수는 있지만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저는 보여지고 그리고 교육청에서 각 시도 교육청에서 결정을 해서 교육부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청이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교육부가 특별히 그걸 번복하거나 예. 뒤집을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학교들은 그걸 교육부에서 뒤집어 주기를 기대하고 그걸 있잖아요. 기대하고 있죠. 근데 이제 교육부는 어떤 원칙이냐면 사실 실제적으로 평가하고 이걸 지정하는 어떤 주체는 교육청이다. 근데 법에 이게 이제 교육부의 동의 절차가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동의 절차를 밟긴 하지만 교육부가 교육청이 한 전체에 대해서 뒤집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만약 오늘 서울교육청이 몇 군데를 발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발표가 되고 나면 그것이 번복되거나 아니면 뒤집혀질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교육청이나 교육부 입장에서는 원칙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립형 사립고가 원래 취지는 그거예요. 다양한 교육의 어떤 시스템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자는 게 원래 취지였거든요. 예. 근데 우리 뭐 다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럼 자립형 사립고가 과연 공립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특별한 교육이나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시스템을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보통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자립형 사립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입시 위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입시 위주를 하지 말고 좀 더 다양한 교육을 하자고 해서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어놨는데 도리어 자립형 사립고가 더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을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는 생각은 듭니다. 예, 지정 취소 결정되고 나면 다음 청문 절차 예, 거친다고 그렇습니다. 하셨어요. 예, 예. 청문 절차는 그럼 뭐 어떤 인원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그거는 이제 교육청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어제 청문 절차를 세 군데 다 거쳤거든요. 네. 예컨대 지금 뭐 해운대고, 전주 성산고, 그다음에 안산 동산고가 떨어진 곳이죠. 네, 떨어진 곳이다 청문 절차를 거쳤는데 각 그 지자체마다 그러니까 교육청마다 예. 인원을 따로 정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기간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한 10명, 5명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5명, 5명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육청 측에서 담당 뭐 사무관이든 아니면 뭐 국장급이든 이런 분들이 와서 소명을 하고 그러니까 청문을 하고 그리고 질문하는 쪽에서는 교장 그다음에 사무국에 관련된 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데려왔어요. 어떤 분은 학교 변호사 측, 예. 그렇죠 학교 측에서요. 그런데 뭐 지금 그 성산고 동산고 같은 경우는 변호사도 대동을 했고요. 관련 교수들도 왔고요. 그래서 예. 이쪽에서 오는 분들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한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한 10여 명 내의 전문가들이 와서 아마 회의를 하고 청문 절차를 결쳤는데 뭐 청문 절차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만 크게 청문 절차가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자, 잠시 후 11시에요.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 자율형 사립고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합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표를 하는데 기자들이 와 있죠. 아마 오늘 박건호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할 것 같아요. 교육감은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 총점이랄지 예. 그런 점수는 공개가 되지 공개하지 않기로 않습니다. 했죠. 예, 맞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열화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교장들도 자립형 사립고 교장들도 교육청에 요청을 했어요. 점수는 밝히지 말아달라고. 예. 왜냐하면 학교에 서열화가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어느 학교는 점수가 높으니까 그 학교는 또 그걸 홍보할 겁니다. 만약 예, 통과를 예. 하게 되면 우리는 이번 조사에서 예컨대 재지정 조사에서 좀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점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현재 박건호 서울시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한번 현장 화면 함께 들어보시면서 결과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참석자 소개, 평가 결과 발표,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로서 공개하겠습니다.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종탁 교육혁신과장입니다. 이창호 중고체제 개선팀장입니다. 이어서 자유형 사립고 운영평가 평가 결과를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이 발표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발표에 앞서서 우리 기자분님들께 그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그 자유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라는 과정에서 사안이 워낙 그 예민하고 민감하다 보니까 기자님들의 어떤 그 취재 요청이나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소통에 있어서 저희가 기자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린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발표문 다 받으셨죠? 우리 서울교육청은 7월 8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심의한 결과 평가 대상 13교 중 8교를 지정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청문 등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평가 대상 학교는 경희고를 포함해서 총 13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청문 대상 학교 8교는 경희고등학교, 배재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숙문고등학교, 신일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이화금난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와 단양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이상 8교가 되겠습니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5년 주기로 자사고가 지정 목적에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그런 것으로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에 평가 대상 자사고 13교는 지난 4월 5일 운영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교육청은 외부 현장 교육 전문가 2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학교가 제출한 보고서와 증빙 서류에 대해 4월 5일부터 5월 6일까지 서면 평가를 하였고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 학부모 또 해당 학교의 교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조사 또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현장 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이번 평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평가 지표 관련 부당성 논란에 대해 평가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고 요청사항을 고려하여 교육부 및 타 시도 교육청과 협의한 후에 평가 매뉴얼에 반영하여 적용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평가 지표 중에서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은 무조건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한 이유로 인한 전출, 중도 이탈 수는 통계에서 제외하였으며 전가족 타시도 이전이라든가 해외 유학, 운동부 진로 변경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원 1인당 학생 수 비율에 있어서 정원 외로 연중 임용해서 학교 교수학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시간 강사, 영어회화 전문 강사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1인당 교육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선택적 교육활동도 여기에 들어간 경비도 기본적 교육활동비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1인당 재정 지원 규모도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범위에서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평가하였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 청문 대상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자사고의 기본 지정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 비교적 감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학 이념과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중장기 학교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하려는 노력,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선택 과목 개설과 선행학습 방지를 위한 노력 등에서 상당수 학교의 평가 결과에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감점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점 항목에서 단순 기침, 미숙지나 소홀로 인한 동일 사안에 대해서 여러 교직원이 관련된 감사 지적 사례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간의 협의를 거쳐서 한 건으로 처리함으로써 평가의 합리성을 도모했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이든 8명이든 1명으로 해서 감점을 해서 학교에서 느끼는 부담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사고 측에서 제기해온 감사 관련 감점 등 지적사례 항목이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감사 등 지적사례 항목의 경우 마이너스 1점에서 12점까지 학교별 편차가 큰 편으로 나타났는데 평가 결과에 따르면 최대 감점 12점을 받은 학교도 지정 취소가 되지 않은 경우도 있고 반면에 마이너스 1점의 감점이 있었으나 오히려 지정 취소가 된 학교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결과를 분석해 보니까 실제 지정 취소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평균 감점 차이, 그러니까 취소가 된 학교의 그 감점 평균과 이번에 청문 대상이 되는 그런 그 학교와 재지정된 학교의 그 차이를 비교해 보면은 평균의 차이가 없다고 하는 점에서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정 취소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니 2014년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 취소나 취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학교 모두가 이번에도 청문 대상 학교가 되었습니다. 그 별도로 나눠드린 그 보도자료 별첨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4년도와 2019년도 평가에 있어서 학교 간에 있어서 큰 그 변화가 어떤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이들 학교가 지난 5년 동안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한 개선 노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 점에서 우리 서울시 교육청도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번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법령에 따른 평가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서울시 교육청은 자사고가 입시 명문고가 아니라 다양한 교육과정과 권학 이념을 실천하는 건전한 학교 운영을 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고 감독할 것입니다. 또한 자사고가 입시 중심의 폐쇄적인 학교 모델로 머물러 있던 것에서 탈피하여 지역사회 학교로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네트워크 교육과정 및 거점형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인근 일반고와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동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이 있는 기자들은 손을 들어주시고 예, 서울시 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자사고 13개 교 중 8개 교가 재지정을 취소당했습니다. 지정 취소 학교는 경희고, 배재고, 세아고, 그리고 신일고, 숙문고, 이대부고, 또 중앙고, 한대부고입니다. 5년 전에 지정 취소 또는 취소 유예 처분을 받았던 7개 학교가 모두 포함됐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 8개 학교 청문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게 됩니다. 만약 교육부가 동의를 하게 되면 2020학년도부터는 일반 고등학교로 전환되게 됩니다. 예, 자, 주 교수님, 예. 그 23곳이 이번에 예, 대상이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러면 앞서 했던 3곳이 다 취소됐고 예. 이번에 8개가 취소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11곳, 예. 한 46% 가까이 그 이제 정도 올해 되는 취소가 거죠.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부터 당장 이게 시행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예, 예상보다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예상을 한 2-3개 정도가 아마 취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서울에서 8개 교가 취소가 됐으니까 예상보다 많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자사고 측에서도 충격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떤 그 교육의 평준화 문제 이런 문제하고 예. 그리고 공립학교들의 수준을 좀 높이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사고를 가지 않고 일반 학교, 공립학교를 가더라도 자사고 수준의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 이제 교육의 목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이제 진보 진영의 교육감들이 이제 많다 보니 그런 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자체도 교육의 어떤 서열화 이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서 결국 좀 더 엄격하게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제가 언급해드렸던 사회통합형 이 인재 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사회통합형 전형이라든지 또 사회통합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에 대한 지원 문제가 중요하게 아마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서울시 교육청이 이제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대한 지원 대책도 내놓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사고로 지정이 됐다가 폐지가 되는 상황이면 앞으로의 그 대책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자사고가 갖고 있는 장점을 살리면서 또 자사고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지 않겠어요? 그걸 없애면서 장점을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자사고는 어쨌든 시스템적으로 교육을 더 열심히 잘 시킨다고 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잘 살리되 다만 그것이 너무 입시 위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물론 입시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입시를 완전히 부정하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입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것을 좀 막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자사고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던 시민사회는 가장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 때문에 고등학교가 서열화되고 그것 때문에 자사고에 대한 원래 취지가 망가지고 있다는 지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사고가 갖고 있는 특징과 장점은 살릴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되고 이제 자사고가 되면 사실은 교육부나 아니면 그 교육청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지 않아요, 예산을. 그런데 이번 예산을 지원받게 되잖아요. 그걸 통해 자사고를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정 취소돼가지고 일반고로 전환됐는데 성공하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부나 교육부도 좀 잘 오히려 전환 이후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자사고로 바뀌더라도 그 학교가 원래 갖고 있던 명성을 일반고로 바뀌거나 일반고로 바뀌더라도 원래 갖고 있는 명성을 잘 유지할 수 있는 모델을 보여줘야 자사고에서 탈락되더라도 불만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